36번째, 닮은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 개의 평면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그러면은 여기서 대응변이 뭐 2배가 됐네요. 얘도 이제 2배가 됐고 대응변의 길이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 닮은 비는 1대입니다. 그러면은 요 둘레의 길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요쪽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돼요. 그럼 2배로 묶으면은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둘레의 길이의 b도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닮은 b가 m 대 n이면은 둘레의 길이의 b도 m 대 n이 됩니다. 자, 길이의 b는 닮은 b하고 똑같아요. 길이의 b는 닮은 b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볼게요. 넓이를 보면은 얘가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B가 되는 거죠. 2분의 1 AB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2B니까 4AB가 돼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2AB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대 요거 넓이의 B는 2분의 1 대 2가 돼요. 자, 양변에 이제 2를 곱해주면 1 대 4가 되죠. 그래서 닮은 B가 1 대 2면은 이 1대 4는 1대 2제곱 이렇게 되겠죠. 1도 1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은 비가 m 대 n이면은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된다.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는 밑에 내려가서 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두 직사각형 ABCD와 EFGH가 닮은 도형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닮은 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닮은 비가 9대 6. 9대 6이니까 3으로 나누면 3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닮은 비는 3대 2예요. 근데 닮은 비와 둘레의 길이의 비. 닮은 비가 길이의 비였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비도 3대 2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2대 1 닮음이죠. 2대 1 닮음.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비도 마찬가지로 닮은 비하고 똑같이 2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자, 두 번째 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두 원은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1대 2. 길이의 비, 이거 닮은 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2가 된다는 거고요. 이때 작은 원과 큰 원의 넓이의 비.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비라고 그랬으니까 1제곱 대 2제곱. 1제곱 대 2제곱 해서 1대 4가 됩니다. 작은 원과 큰 원의 넓이의 비. 자, 그러면은 A, B의 넓이의 비는 자, A의 넓이를 1이라고 하면은요. 이 B가 큰 원의 넓이가 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1만큼 빠졌으니까 여기 바깥쪽은 3만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 넓이가 4가 되는 거죠. 이 작은 게 1이 되고. 그래서 A, B의 넓이의 B는 A가 초록색 부분이에요. 1대 B가 저 보라색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의 B는 1대 3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AC와 DE가 평행. 그럼 닮음이죠. ABC와 DBE가 닮음이 됩니다. BD가 2대 DA가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닮은 B는 여기가 5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대 2가 닮은 B입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E는 닮음이에요. 닮음인데 이거 AA 닮음이죠. 닮은 B가 5대 2의 닮은 B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DBE의 넓이가 8이래요. 여기의 넓이가 8일 때 요 2번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DECA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닮은 B가 5대 2면은요. 넓이 B는 제곱비라고 그랬으니까 5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즉, 이 큰 넓이가 25라면 이 작은 넓이가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4가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21만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전체가 25인데 여기 4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삼각형 DB2 대 사각형 DECA의 넓이의 비는 4대 21이 됩니다. 4대 21이 됩니다. 그런데 이 DB2의 넓이가 8이라고 나와 있죠. 즉 4대 21은 DB2가 8이고 그 다음에 사각형 DECA의 넓이를 구하세요. 요 문제니까 안쪽에 곱한 거 21 곱하기 8은 바깥쪽에 곱한 거 4 곱하기 네모. 그럼 4로 약분해 주니까 네모는 4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2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37번째. 입체 도형의 건널비의 비와 부피의 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닮은 비가 m 대 n입니다. 자, 요거 길이의 비라고 그랬죠? 길이의 비가 닮은 비예요. 자, 넓이의 비는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제곱비라고 했던 거. 그래서 제곱, m제곱, n제곱 되는데, 자, 이제 부피의 비는 세제곱비가 됩니다. m 대 n이면은 부피의 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닮은 비가 a 대 2a가 돼서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그래서 부피가 얘는 A, B, C가 되고요. 얘는 2A 곱하기 2B 곱하기 2C니까 8A, B, C가 돼요. 따라서 1대 8입니다. 1대 8은 1세제곱 대 2세제곱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2면은 부피의 비는 세제곱비가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의 비는 닮은 비, 넓이의 비는 제곱비, 부피의 비는 세제곱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정리 잠깐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원뿔 AB가 닮은 도형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닮은 비는 여기 10대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5로 나누니까 2대 3입니다. 닮은 비는 2대 3이 되고요. 넓이의 비죠. 넓이의 비는 제곱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제곱 대 3제곱 해서 4대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3-1번 닮은 두 원기둥 A, B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니까 닮은 비예요. 건널비의 비, A의 건널비가 36일 때 B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자, 이거 넓이의 비로 바꿔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제곱 대 5제곱, 9대 25가 돼요. 자, 9대 25는 A의 건널비가 36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B의 건널비를 구해야 됩니다. 자, 안쪽에 곱한 25 곱하기 36은 바깥쪽에 곱한 9 곱하기 네모. 자, 9로 나누니까 네모는 100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건널비는 100,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단위까지 나오겠죠.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4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정육면체 AB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두 정육면체 AB의 닮은 비는 여기 있는 길이의 비죠. 6대 8, 2로 나누니까 3대 4 되네요. 그래서 닮은 비는 3대 4고요. 부피 비는 세제곱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의 세제곱 27, 4의 세제곱 64. 그래서 부피의 비는 27대 64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두 구의 닮은 비가 2대 5래요. 근데 B의 부피가 250일 때 A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닮은 비가 2대 5니까 부피를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죠. 부피의 비율은 세제곱비입니다. 그래서 부피 비는 2세제곱 8, 5세제곱 125가 돼요. 자, 그런데 B가 요 125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A의 부피, 네모 대 B의 부피가 250 이렇게 되겠죠. 자, 안쪽에 곱한 125 곱하기 네모가 바깥쪽에 곱한 8 곱하기 250과 같고요.
125로 나눠주면은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모는 16. 따라서 A의 부피는 16, 부피에 다니는 세제곱이죠. 세제곱 센티미터.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38번째 축도와 축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닮음을 가장 실제 생활에서 이용하기 편한 거는 실제 길이나 실제 거리, 높이 직접 구하기 힘들 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도라는 것은요, 어떠한 도형을 일정 비율로 줄인 그림이에요. 줄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도 같은 거죠. 지도 같은 경우가 축도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을 지도로 조그맣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표현한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을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 일정한 비율로 줄인 것을 우리는 축척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척. 그래서 축도에서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율을 얘기해요. 이게 축척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단위를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위를 주의해야 돼요. 당연히 축도에서의 길이가 더 짧아요. 실제 길이의 비율보다 축도에서의 길이가 더 짧아요. 무조건 짧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줄인 그림이라고 그랬죠. 비율로 줄였으니까 지도의 길이가 더 짧아요. 그래서 축척은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의 길이, 그 다음에 축도에서의 길이는 실제 길이 곱하기 축척, 실제 길이는 축척분의 축도에서의 길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단위 주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1km는 1000m죠. 그리고 1m는 100cm입니다. 그러면은 1000m는 몇 cm가 될 거냐 하면은 공 2개 더 붙이면 되겠죠. 10만 cm입니다. 그래서 km가 cm가 되려면은 공 5개를 더 붙이시면 돼요. 공 5개를 더 붙이시면 되고, 반대로 cm를 km로 바꾸려면은 공 5개를 없애면 됩니다. 공 5개를 없애면 돼요. 미터 센티미터 바꾸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에서의 축척은 1대 25,00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거나 아니면은 25,000분의 1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은 1로 나타내는 것이 당연히 25,000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이 축도에서, 지도에서의 길이 기준입니다. 지도에서 1cm가 실제는 25,000cm가 된다는 겁니다. 이 단위가 똑같아야 돼요. 이 단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25,000cm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터로 바꿔주면 공 2개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도에서 1cm가 실제 거리는 250m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도에서 1cm가 실제에서는 25,000cm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요 단위가 같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25,000cm는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공 2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0m. 얘를 킬로미터로 표현을 하시려면은 이젠 공 3개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서 0.25km.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공식을 몰라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분모에는 큰 거 들어가는 거구나. 분자에는 작은 거 들어가구나. 그럼 실제 길이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지도에서의 길이가 더 작은 거기 때문에 그냥 축척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 시간에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5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축척이 3만분의 1이다. 자, 이게 지도죠. 이게 지도에서 이게 실제예요. 그럼 A하고 C 사이에 10cm예요. 그러면은 이 지도에서 1cm가 3만 cm인데 그럼 10cm면은
실제는 3만 cm가 된다, 이런 30만 cm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공 하나 더 붙이면 얘도 공 하나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30만 cm가 돼요. 그런데 요거 이제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30만이라고 쓰면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공 5개 없앤다고 그랬죠? 그래서 3km, 얘가 답이에요. 3km. 자, A하고 B 사이의 실제 거리가 6.6km래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실제 거리가 6.6km일 때 축도에서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은 6.6km를 계산을 하려면은 센티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6.6km는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공 5개 더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66만 됩니다. 66만 센티미터. 그러니까 1대 3만의 축척이었는데 얘가 지도상에서의 거리를 알고 싶은 거야. 실제 거리는 66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안쪽에 곱한 3만 곱하기 네모는 바깥쪽에 곱한 66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공 4개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하니까 네모는 22가 되죠. 따라서 축도에서의 거리는 22cm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22cm구나. 위에 있는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히 공식 외우려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제 거리가 1km인 두 지점에서의 거리가 2cm래요. 지금 단위가 다르죠. 자, 1km는 10만 cm예요. 공 5개 붙인다고 그랬어요. 10만 cm. 그러니까 큰 거 분모에 썼었죠. 10만 분의 2. 그럼 2로 약분이 되죠. 2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5만 분의 1이 됩니다. 축척은 5만 분의 1이에요. 자, 이 지도의 축척을 구하세요. 구했죠, 지금. 5만 분의 1. 5만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상에서의 거리가 4래요. 그러면은 요거 축척 지금 바로 이용해 볼게요. 지도상의 거리가 위에 거잖아요, 분자. 그럼 얘가 4가 되고 싶어요. 그럼 4를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똑같이 4를 곱해요. 그럼 20만이 되겠죠? 20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요 20만 센티미터가 실제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몇 킬로미터냐 물어봤으니까 20만이라고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얘를 공 5개 지워서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km. 공 5개 지우니까 2k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거리가 500m. 자, 얘도 미터죠. 센티미터로 바꿀 겁니다. 자, 센티미터로 바꾸게 된다면은 1m에 100cm니까 공 2개 붙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요거 5만 cm입니다. 5만 cm. 지도에서의 거리는 몇 cm입니까? 그러면은 실제 거리가 5만인데 그럼 지도에서 거리는 요거 1이죠? 실제 5만, 지도에서 1. 그럼 실제 5만이면은 지도에서는 1cm.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6번 볼게요. 눈높이가 1.5m인 현선이가 나무의 높이를 구하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축도를 그렸다. 얘가 축도란 얘기죠. 이게 축척을 구하시오. 자, 요 길이가 42m잖아요. 42m니까 공 2개 붙여서 4200cm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8.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4 대 4200, 4200 요게 축척이 되겠죠. 자, 요걸 1로 만들 겁니다. 우선 10을 곱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럼 84 대 10을 곱했으니까 42,000. 그럼 42로 나누면 42의 2배죠. 2 대 1000.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1 대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척은 500분의 1입니다. 1 대 500이니까 500분의 1이 축척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의 실제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세요. 자, 여기가 7이죠. 지도에서 7이에요. 그러면 1번에서 구했던 것 좀 이용할게요. 분자가 7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7을 곱해줘야지 7이 되는 거죠. 그럼 분 모두 똑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500 이렇게 되겠죠. 7을 곱하니까. 그러니까 요 삼각형 ABC가 요거 A', B', C''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500cm예요. 3500cm니까 35m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5m라고 나와 있어요. 나무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를 전부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36.5m, 36.5m가 나무의 실제 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5m를 재려면은 자가 엄청나게 길어야겠죠. 그리고 나무 하나의 길이를 재려고 그러한 자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실제 길이를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볼게요. 등대에서 섬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x라고 잘 표현되어 있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축도를 그렸다. 얘가 축도네요. 실제 거리를 x미터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선 32m니까 3200cm가 돼요. 여기는 1.6cm입니다. 대응변이. 그래서 1.6대 3200이 돼요. 그러면 소수점 있으니까 10부터 곱해줄게요. 그럼 16대 32,000이 되고 16으로 바로 나눠지죠. 1대 2000. 그러니까 얘가 축척이에요. 2000분의 1이 돼요. 2000분의 1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2.4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4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2.4를 곱해주면은 2.4 곱하기 2000 하는 거죠. 그러면은 4.8에 공 3개. 하나, 둘, 셋. 48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실제 거리 x는 4800cm가 돼요. 센티미터를 지금 미터로 고쳐서 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공 2개를 빼버린 48m. 그래서 x는 48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너무 웃기죠? 등대가 32m인데 등대에서 섬까지가 48m라는 게 너무 웃기긴 해요. 진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우선은 계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우리 핵심 유형 익히기 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DE와 BC가 평행이다. AD와 DB가 같다. 그럼 닮은 B가 1대 2 닮음이죠. 1대 2 닮음이니까 넓이의 B는 제곱비예요. 왜 넓이의 B를 구하면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제곱 대 2제곱 1대 4예요. 그러니까 요 ADE의 넓이가 1이라면은 ABC의 넓이는 4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1이 빠졌으니까 여기는 3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때 ADE의 넓이가 얘가 이제 4라고 넓이가 나왔네요. 그럼 요거의 3배니까 얘 DBCE의 넓이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ADE와 각 C가 같고요. ADE의 넓이가 21이에요.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 삼각형 요거 쪼개볼게요. 자, 여기가 A, D, E고요. 여기가 6cm고 8cm고 여기가 같은 각. 그 다음에 ABC는 여기가 16이고요. 여기가 12고요. 여기가 같은 각. 그리고 요 A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각이죠. 그래서 닮음이에요. AA 닮음이죠. 그럼 닮은 B를 볼게요. 닮은 B가 요 동그라미에서 X 6, 여기 동그라미에서 X 12, 6대 10이니까 닮은 B는 1대 2예요. 그럼 넓이의 B는 제곱 B니까 1대 4가 되겠죠. 자, 이때 ADE의 이 넓이가 21이래요. 그럼 ABC 요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죠. 이 전체 넓이를. 그럼 여기에 1대 4니까 여기서 4배 해주면 되겠죠. 4배에서 84.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AEFG는 닮음이다. AB가 5, BE가 2. 그럼 닮은 B가 5대
7 닮음이에요. 닮음비가 5대 7이에요. 그럼 넓이비는 제곱비니까 25대 49가 돼요. 이때 A, E, F, G의 넓이가 49래요. 요거 딱 쓰고 있네요. 그러면은 A, B, C, D는 25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체 넓이가 49였기 때문에 25를 뺀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2번 볼겠습니다. 은지는 넓이가 300제곱센티미터인 사진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70% 축소 복사하였다. 축소 복사된 사진의 넓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70% 축소시켰대요. 줄였다는 얘기죠. 70%는 100분의 70입니다. 100분의 70, 10분의 7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것을 줄여서 축소한 그림이 된다는 얘기고요. 처음 그림이 10이었다면 축소된 거는 7로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70% 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도형대 축소된 도형의 닮은비가 10대 7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넓이의 비는요. 제곱비가 되니까 10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이게 넓이의 비예요. 근데 처음 넓이가 30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축소 복사된 사진의 넓이니까 요거를 구하란 얘기예요. 안쪽에 곱한 300 곱하기 49는 바깥쪽에 곱한 100 곱하기 네모. 그럼 공두개 날려버리니까 네모는 3, 9, 27, 3, 42, 147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다음표는 어느 피자 가게의 피자 가격표이다. 4만원으로 S피자, 스몰 피자와 라지 피자를 각각 한 판씩 주문하는 방법과 M피자, 미디움 피자를 두 판 주문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피자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지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피자의 두께는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S 한 개 15,000원이고요. 라지 한 개 25,000원이니까 4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지름의 길이가 21, 35 이렇게 돼 있어요. 21, 35. 넓이의 비를 보면 되겠죠. 넓이의 비. 그러니까 우선은 얘랑 넓이를 이제 합쳐야 되는데 지름의 넓이를 각각 구하기에는 너무나 좀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 지름의 길이를 합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21짜리 35짜리 그러면은 얘가 56 얘도 56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반지름이 2분의 2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 14고요. 미디움은 그 다음에 2분의 3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대 굳이 반지름으로 안 해도 길이의 비로 할게요. 자, S 대 M 대 L은 길이의 비가 21대 28대 35의 닮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로 나누면 3대 4대 5의 비율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넓이의 비율은요. 스몰 피자는 9, 미디움 피자는 16, 라지 피자는 25, 제곱비가 되는 거죠. 넓이의 비는. 자, 그러면은 이때 첫 번째 방법은 요거 스몰하고 라지 먹는 거. 스몰하고 라지 먹으면은 34만큼의 넓이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미디움 두 개는 16이 두 개니까 32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더 먹네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피자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 방법이죠. S피자, L피자 한 판씩 주문하는 것이 피자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번이에요. 오른쪽 그림에서 두 원기둥 AB는 닮은 도형이다. 닮은 도형이니까 닮은 비가 나오겠죠. 6대 14, 3대 7 닮음이에요. 원기둥의 옆넓이가 63, B의 옆넓이. 자, 옆넓이 똑같죠. 그리고 넓이죠. 그럼 넓이의 비를 봅니다. 넓이의 비를 볼 거기 때문에 제곱비를 하시면 되겠죠. 제곱비 3제곱, 7제곱. 이때 A의 옆넓이가 63이래요. B의 옆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9대 49는 63대 네모해서 네모 구하라는 얘기죠. 안쪽 곱한 49 곱하기 63은 바깥쪽에 곱한 9 곱하기 네모 79, 63. 그래서 네모는 79, 63에 47에 28 343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오른쪽 그림에서 두 상자는 닮은 도형이고 작은 상자와 큰 상자의 닮은 비가 3대 5래요. 작은 상자의 겉면을 빈틈없이 칠하는데 45ml의 페인트가 필요할 때 큰 상자의 겉면을 빈틈없이 칠하려면 몇 ml의 페인트가 필요한지 구하시오. 페인트의 양은 상자의 겉넓이에 정비를 한다. 여기 뭐 정답을 알려줬죠. 겉넓이, 넓이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닮은 비가 3대 5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비 9대 25예요. 근데 작은 거에 45ml가 필요해요. 큰 거는 얼마 필요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안쪽에 곱한 25 곱하기 45는 바깥쪽에 곱한 9 곱하기 네모. 9로 약분하니까 네모는 125. 따라서 페인트 125ml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닮은 두 삼각기둥 AB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비. 길이의 비가 닮은 비라고 했죠. 닮은 비가 2대 3입니다. 부피는 세제곱비죠.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 근데 A의 부피가 16, B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거죠. 그럼 안쪽에 곱한 27 곱하기 16이 바깥쪽에 곱한 27 곱하기 네모, 8 곱하기 네모. 자, 8로 약분하니까 네모는 54. 따라서 B의 부피는 54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4-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피가 81인 삼각뿔 ABCD를 점 2를 지나면서 밑면 BCD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 만든 삼각뿔대의 부피는 삼각뿔대니까 밑에 있는 거 부피입니다. 밑에 있는 거 부피예요. 자, 전체 길이의 비는 5대 15죠. 그래서 닮은 비는 5대 15가 되기 때문에 5로 나눠서 1대 3이에요. 자, 그럼 부피의 비는 세제곱비니까 1대 27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81짜리가 A, B, CD예요. A, B, CD니까 큰 거예요. 지금 작은 거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요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큰 게 81, 그럼 작은 거는 그럼 안쪽에 곱한 27 곱하기 네모는 바깥쪽에 곱한 81. 그럼 네모는 3 이렇게 되네요. 27로 나누니까. 그래서 위에 거 A, E, F, G의 부피가 3이에요. 자, 여기가 3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부피가 81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부피는 81에서 3만큼 빠진 78만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5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구의 겉넓이의 비가 겉넓이의 비예요. 그럼 제곱비였죠. 닮은 비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3제곱 대 16이 4제곱이죠. 따라서 닮은 비는 3대 4가 됩니다. 그죠? 겉넓이의 비가 3제곱 대 4제곱이니까 닮은 비는 3대 4. 자, 그러면은 부피비는 세제곱이니까 27대 4세제곱 64가 돼요. 이때 작은 구의 부피가 54파이래요. 큰 구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안쪽에 곱한 64 곱하기 54파이는 바깥쪽에 곱한 27 곱하기 네모. 자, 27로 약분하니까 네모는 128파이.
따라서 큰 구의 부피는 12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파이 빼먹고 답 쓰시는 친구들 있는데 파이 빠지면 틀린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닮은 두 원기둥 AB의 부피의 비가 8대 27. 부피의 비가 8대 27이래요. 8이 2의 세제곱이죠. 27이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닮은 비의 세제곱비가 부피비라고 그랬으니까 닮은 비는 2대 3이 될 거예요. 그럼 넓이비는 닮은 비의 제곱비죠. 그래서 2제곱 대 3제곱이 돼요. 자, 이때 B의 건널비가 36이니까 A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안쪽에 곱한 9 곱하기 네모가 바깥쪽에 곱한 4 곱하기 36, 9로 약분하면은 네모는 16. 따라서 A의 건널비는 16 제곱센티미터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 되도록 물을 채웠다. 자,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대 3이죠? 작은 원뿔, 이 물 모양의 작은 원뿔 대 큰 모양의 이 높이가, 그릇의 높이가 3분의 1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1대 3 닮음입니다. 닮은 비가 1대 3이에요. 그럼 부피의 비는 1세제곱 대 3세제곱 27, 1대 27. 이게 이제 부피의 비예요. 그릇의 부피가 81이래요. 그러면 물의 부피는, 지금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안쪽에 곱한 27 곱하기 네모가 바깥쪽에 곱한 1 곱하기 81. 27로 나누니까 네모는 3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3만큼의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물의 부피는 3,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6-1번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닮음인 두 종류의 컵에 커피를 담아 판매한다. R컵, 레귤러 컵과 라지 컵의 닮은 비가 3대 4다. 레귤러 컵에 가득 담긴 커피의 가격이 2,700원일 때 라지 컵에 가득 담긴 커피의 가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담긴 거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건 부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힌트도 주고 있죠. 부피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닮은 비가 3대 4니까 부피의 비는 세제곱비 27대 64 이렇게 되겠죠. 4의 세제곱 64. 그런데 레귤러 컵이 2,700원이래요. 이때 얘는 얼마입니까? 보는데 이제 안쪽 곱하고 바깥쪽 곱하고 이거 해도 되는데 자 보세요. 27이 2,700이 되려면 100이 곱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6,4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7번 볼게요. 다음은 눈높이가 1.6m인 현정이의 발끝에서 거울까지의 거리가 2m, 거울에서 가로등까지의 거리가 3m이고 각 ACB와 DCE가 같다. 자, 여기서 같은 표현 좀 쓸게요. 만약에 얘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빛을 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요 빛을 쏴서 이렇게 왔다. 이게 이 각이 같다. 여기서 이 각이 같다라고 돼 있죠. 자, 요게 한글로 쓰면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다르게 한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닮음이죠. 여기 두 개의 각이 같아졌으니까 AA 닮음이에요. 닮음 B는 2대 3 닮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2대 3이 돼야겠죠. 1.6대 네모. 그러면은 자, 안쪽에 곱한 3 곱하기 1.6 바로 계산할까요? 4.8 4.8은 2 네모 되는 거죠. 그래서 네모는 2.4 그래서 가로등은 2.4m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도 볼게요. 어떤 탑의 높이를 재기 위하여 탑의 그림자 끝 A 지점에서 그림자 끝에요. 그림자 1.5m 떨어진 지점에 B 지점에 길이가 1.2m인 막대를 세웠더니 막대의 그림자의 끝이 탑의 그림자의 끝과 일치하였다. 그러니까 요거의 그림자가 얘고요. 요거의 그림자가 요 A, B'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닮음이잖아요. 90도, 90도니까. 여기가 평행해서 닮음이 된 거죠. 그럼 닮음입니다. 1.5 대 4.5죠. 1.5 대 4.5는 자, 요거 15를 곱해주면은 15 대 45예요. 15로 나눠주니까 1 대 3이에요. 1 대 3 닮음입니다. 그럼 여기도 1 대 3이 된다는 얘기죠. 1 대 3이니까 3배 해주면 돼요. 3배 해주니까 여기가 3.6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밑에 8번 볼게요. 두 지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구하겠대요. 그죠?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여 축척이 4천분의 1이래요. 인 축도를 그렸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았대. 요거는 이제 지도네요. 지도. 실제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닮음으로 요 AB의 지도상에서의 길이부터 구해야 돼요. 닮음이 8대 28이죠. 8대 28. 그럼 4로 나누면은 2대 7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5cm 대 x. 5cm 대 x니까 안쪽에 곱한 35는 2x가 되고요. x는 2분의 35예요. 그러니까 2분의 35cm야. 자, 1대 4천이니까 2분의 35대 얼마입니까? 요거 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4천 곱하기 2분의 35가 바깥쪽에 곱한 거 1 곱하기 네모. 자, 그러면은 요렇게 약분하면은 요거 2000 되고요. 자, 그래서 네모는 곱해주니까 7만 되는 거죠. 7만 센티미터예요, 실제 거리가. 그런데 몇 미터냐 물어봤으니까 센티미터는 이제 공 두 개를 두 개 없애줘야지 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 거리는 700m다. 아까 전에 섬과 등대 사이보다 길어요. 자, 그 다음에 8-1번도 볼게요. 길 건너편에 있는 전신주의 높이 AB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축도를 그렸다. 이 지도 5를 그린 거죠. 전신주의 실제 높이, 요 실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가 나왔네요. 6cm라고. 그럼 닮음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미터고요. 얘는 센티미터예요. 그러면은 공 두 개 붙여주면은 센티미터가 되니까 요거는 140cm예요. 그럼 축척은 2 대 140cm가 되는 거죠. 1대 70이에요. 1대 70이니까 지도상에서가 6이죠. 그럼 6배가 됐으니까 얘도 6배가 된 42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20cm가 되고요. 답은 미터로 구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공 두 개 빠진 4.2m.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정리 또 해주세요.